이렇게 하시면 반품 당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반품 당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윙 판매로만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로켓크로스에 입고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10배 늘어날 거니까요. 저도 초보 때 로켓크로스 입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윙으로만 판매를 했었어요. 진작 로켓크로스 판매할 걸 정말 후회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로켓크로스를 입고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반품당하면 어떡하지? 또 입고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겁도 나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또 제 주변 초보셀러님들만 봐도 로켓크로스 입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멈칫거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 로켓크로스 입고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반품 안 당하는 꿀팁들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모어 마진 계산기랑 상세 페이지 무료 템플릿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랑 링크 한번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쿠팡잉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처음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 우리는 로켓크로스 입고 관리 들어가 줍니다. 그 전에 우리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판매했던 게 아직 로켓크로스 제가 입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품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아이템 위너에 묶였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아이템 위너에 안 묶였다면은 지금 로켓크로스 판매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상품 다시 등록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로켓크로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쭉 내리시고 이제 여기 로켓크로스 물류입고 정보인데 물류입고 정보가 있는데 지금 입력 누르시면은 보기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쿠팡 바코드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자체 바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쿠팡 바코드를 사용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쿠팡의 라벨 작업을 요청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쿠팡 바코드 사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쿠팡 바코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 사이즈 정보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사이즈 정보를 입력을 해도 쿠팡에서 다시 물건의 크기를 재거든요. 이 물건의 크기를 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배송비나 뭐 보관비나 반품비 이런 게 측정이 될 건데 어차피 쿠팡에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입력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소비기간은 그때 네쿨러였죠. 이거는 해당 없음. 이거는 신선식품이나 영양제, 건기식 이런 것들은 소비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해당 없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취급 여부도 뭐 상관없죠. 쭉 내리고 나머지 옵션들도 위 정보와 같음 이거 다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쿠팡 바코드 사용, 위 정보와 같음. 그 다음에 이제 로켓크로스 입고 검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체크만 해주시고 수정 및 검수 요청. 자, 그러면은 입고 신청이 완료가 된 거예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빠르면은 뭐 몇 시간 내에도 입고 신청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입고 신청이 됐다고 가정 아래에 제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 입고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로켓크로스에 입고 관리 들어가셔서 새로운 입고 생성. 여기다가 우리가 그때 입고하려는 제품 있잖아요.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뜰 거예요. 승인 완료가 됐다고 뜨고 이제 검색을 하면 뜰 건데 자, 우리가 선택해서 그때는 옵션이 한 개였는데 저는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인 제 제품에 대해서 예시를 드려드릴 거예요. 쭉 보시면은 옵션이 여러 개가 있죠. 옵션 여러 개에 대해서 제가 입고를 한번 시켜볼게요. 모든 옵션들을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송 유형이 밀크런이 있고 직접 보내기가 있는데 밀크런이라는 거는 쿠팡에서 직접 상품을 픽업을 해가는 거예요. 밀크런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대량일 때만 사용을 할 건데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린 직접 보내기 클릭을 해주시고 우린 택배로 보낼 거잖아요. 택배 클릭, 그 다음 출고지, 회송지. 이거는 잘 적어주셔야 되는 게 사업장 주소가 뭐 회송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내가 사업장 이름만 올려놓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거는 회송지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거를 회송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주소를 주소지 추가 등록을 누르시면은 주소지를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새 주소지 등록을 해주시고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회송을 받을 만한 그런 주소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코드 부착 서비스. 이거는 제가 이용을 하긴 하는데 쿠팡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그 배송 대행지나 직접 중국 업체한테 이걸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중국 사입할 때 어떻게 라벨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클릭하지 마시고 우리가 몇 개를 입고해야 될지 수량을 적어줄게요. 자, 수량을 수량을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수량이 지금 100개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입고하는 수량보다 많이 넣어야 돼요. 딱 맞게 되면 가장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해당 옵션을 실제로 100개를 입고를 200개를 입고를 시킬 건데 만약에 100개를 넣었다? 그럼 바로 반품 들어와요. 입고가 안 되고 반품이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개를 입고시킬 건데 300개를 넣었다? 그럼 반품은 안 되고 입고는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몇천 개, 몇만 개 사입을 하면은 뭐 그 수량을 다 세면 좋지만 못 세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작은 낮은 가격들 같은 거는 전 일단 검수를 맡기긴 하는데 그 검수 수량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00개를 입고시킨다고 하면 한 120개, 1000개, 3000개 입고 3000개 입고 들어오면 막 3200개 이렇게 입고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반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입고시키려는 제품보다 입고 수량을 같거나 많게 입고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품이 안 당한다. 초보자분들은 이거 몰라서 반품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반품 당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해서 반품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택배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박스가 한 개인데 우리가 박스 20개를 보냈는데 반품 당했나? 그러면 2, 30만 원, 40만 원 정도 택배비가 이제 들겠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수량을 우리는 100개라고 가정하고 100개 이하죠. 100개 이하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박스 수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중 가면은 박스를 여러 개 보낼 때도 있어요. 옵션별로 보낼 때도 있고 한 박스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는 옵션이 많더라도 한 박스로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배송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다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수량을 입력을 해서 보내볼게요. 자, 그다음 입고 생성하기가 나왔는데 이제 물류센터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추가로 생겼어요. 최근에 스마트 재고 배치. 예전엔 직접 선택해서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주고 뭐 물류센터를 우리가 어디 가까운 물류센터나 어디에 지정을 해주고 이랬는데 이 직접 선택하기 해서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언제 입고될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을 보냈는데 이쪽에서 바로 입고를 안 시켜줄 수가 있어요. 최대 2주까지 지켜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2주 전에 물건을 보내놓고 물건이 뭐 반영이 안 된다? 재고 반영이 안 된다? 그 사이에 만약에 재고가 모두 소진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매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스마트 재고 배치.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를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스마트 재고 배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우리가 오늘 택배, 내일 택배 보낼 거잖아요. 그럼 저는 러프하게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요. 자, 이것도 정말 꿀팁인데 만약에 배송 날짜보다 늦게 도착을 하면은 반품 당합니다. 진짜 이거는 꿀팁인 게 배송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면은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반품 당해요. 너네가 이 날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어? 그럼 반품 시킬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짜를 좀 더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이 날짜 안에만 들어가면은 어차피 입고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요. 자, 오늘이 5월 28일, 5월 28일인데 일주일 기간을 두고 6월 4일 이 정도로 두는 거죠. 자, 물류센터는 여기 스마트 재고 배치에서 알아서 이제 입력을 해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클릭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영상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지금 끝난 거예요, 거의.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지금 여기 연락처 주소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이 주소에 이 번호로. 이걸로 택배 등록하셔서 보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쿠팡에서 우리가 부착해줘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바코드, 그 다음에 동봉부착, 바코드, 그 다음에 동봉부착 문서. 이거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바코드. 지금 우리가 쿠팡에서 바코드를 입력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고, 우리가 직접 부착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쿠팡 바코드를 어떤 걸 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바코드 라벨에서 좀 유명한 게 폼택이에요, 폼택. 그래서 폼택 310. 보통 전 이거 쓰거든요. 310이 40칸짜리. 이거 구매하셔서 이제 라벨 붙이시면 되고, 이거 구매하시면 돼요. 310이 폼택 거. 근데 이제 쿠팡에서도 직접 만든 라벨 용지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더 싸니까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구매하셔서, 이걸 구매하시면 한 장에 40칸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코드 인쇄 눌러서 우리가 판매하는 개수 수량만큼 PDF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코드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매한 3102 라벨을 프린트기에 넣고 이거를 인쇄 버튼을 하시면은 인쇄를 누르시면은 이제 바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해당 바코드 용지에다가 우리의 제품을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동봉 부착 문서 인쇄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제 문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봉 부착 문서, 물류 부착 문서, 동봉 문서. 그러니까 택배 안에 들어가는 문서가 하나 있고 택배 밖에 붙이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로켓 크로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밖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로켓 크로스라고 이제 보여지게끔 사람들이 눈에 띄게끔 크게 만든 거죠. 자, 이거는 밖에 붙이고 여기 써 있죠. 친절하게 써 있네요. 겉면에 부착하시고 이거는 함께 동봉해 주세요. 이게 옵션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 문서를 없어요. 이 문서가 없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문서를 넣는 이유는 한 박스 안에 옵션이 많으니까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옵션별 수량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박스 안에 동봉문서가 있네? 그러면 동봉문서를 보고 옵션이 몇 개인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착해야 될 건 3개. 안에 동봉문서 1개, 그 다음에 부착문서 1개, 그 다음 그 제품에다가 붙이는 라벨 1개.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점 택배를 붙일 수도 있고 우체국 가서 택배를 붙일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은 CJ나 뭐 다른 택배 업체들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물량이 많지 않아도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라벨기를 받고 라벨을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1+1, 2+1, 뭐 한 4개, 5개 묶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걸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OPP 백이라고 치시면은 OPP 봉투라고 치시면은 이런 비닐백들이 나와요. 자, 그 5개를 우리가 묶어서 또 하나의 포장을 해서 그 포장 바깥 겉면에 라벨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5개가 들어갈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렇게 삽입해서 이제 겉면에 라벨을 붙여줘야 돼요. 1+1, 뭐, 4개, 3개 묶음 제품인 경우에는. 저는 이런 OPP 봉투를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제품을 5개씩 담아서 포장을 해서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일이어서 나중에 중국에서 사입을 할 때 중국 공장에서 5묶음씩, 3묶음씩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만 이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좀 잘 팔려서 중국 사이까지 가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몇 묶음씩, 우리가 3개씩 팔면 3개씩, 5개 팔면 5개씩 묶어서 포장해주고 거기서 라벨 붙여서 뭐 3PL 창고에 갔다가 쿠팡 물류센터로 입고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로켓크로스를 시작해보세요. 행동이 빠를수록 결과도 빠르거든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저도 초보 때 막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업으로 자립한 2, 3년의 노하우, 그리고 그 모든 시행착오와 해결 방법을 이 전자책에 담았거든요. 특히나 정보만 드리고 끝내는 거면 분명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1대1로 1시간 동안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거나 거리가 멀면 비대면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 전자책도 사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정보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가르쳐주고 실행력과 실천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매출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걸 목표로 옆에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진짜로 뭔가를 해보고 싶거나 실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저를 만나서 같이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고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은 제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딱 20명만 받고 링크를 삭제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너도 강의팔이네. 아, 또 책파네.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가치로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질 낮은 강의나 책만 팔고 사라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담았고 1대1로 만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저처럼 여러분도 다음 변화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